은퇴 후에는 조금 느려져도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회사에 몸을 맡기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소소하게, 아주 소소하게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하나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선택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김 씨는 쉰을 넘기고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합치면 남은 인생을 무난히 버틸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다만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은퇴자의 모습은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본사 설명회에서는 은퇴자 창업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하루 몇 시간만 매장에 나오면 충분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돼 있고 매달 용돈처럼 수입이 생길 거라 기대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새 유니폼 냄새와 갓 튀긴 감자의 향이 매장을 채웠고 오픈 첫날 줄을 서는 손님들을 보며 아직도 세상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카운터에 서야 했고 점심시간이면 젊은 직원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계는 생각보다 자주 고장이 났고 본사 매뉴얼은 하나하나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굳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쉬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매출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내일은 얼마나 더 팔 수 있을지 계산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문제는 소소하게 벌 거라 믿었던 수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임대료와 로열티가 컸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은 은퇴 전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다시 생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응원하던 아내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피로와 불안 앞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돈 이야기가 늘었고 그 돈 이야기는 언제나 무거운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살던 박 씨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일하다 정년보다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그는 노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브랜드 파워만 믿으면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고 젊은이들이 찾는 가게라 망할 일은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소도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동 인구는 계절에 따라 크게 변했고 방학이 끝나면 매장은 금세 한산해졌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갔고 박 씨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개인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면 나아질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마케팅을 강화하라고 했고 메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추가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매출 앱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고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매장을 지키며 자신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은퇴 후 일은 가볍게 해도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쓸 수 있고 경험도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체력 소모 그리고 끊임없는 관리와 감정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버틸 수 있었던 리듬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부담은 배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은 기대보다 훨씬 낮았고 남은 것은 피로와 후회였습니다. 박 씨 역시 몇 해를 버티다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소소하게 벌 줄 알았던 선택이 노후를 가장 크게 흔들었다고 말입니다. 은퇴 후 일은 돈의 크기보다 삶의 리듬과 감정의 무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이들이 같은 착각을 합니다. 소일거리처럼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생계와 불안의 중심이 되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전쟁터가 됩니다.
은퇴 후의 선택은 단순히 수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이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진짜 노후 준비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매출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하루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 은퇴 후 소소하게 벌겠다는 생각 뒤에 숨은 위험을 직시할 때 비로소 노후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같은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소소함이 과연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드러난 은퇴 후 패스트푸드점 창업의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은 은퇴 후의 노동 강도와 책임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다. 직장을 떠나면 시간은 느려지고 돈은 조금만 벌어도 충분하며 마음의 여유가 따라올 것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패스트푸드점은 그 상상과 정반대의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시스템은 표준화돼 있지만 책임은 오롯이 점주의 몫이고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만 변수는 끝없이 발생한다. 은퇴자의 몸과 마음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젊은 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산업이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창업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설명회와 홍보 자료에는 늘 성공 사례가 강조된다. 하루 몇 시간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은 반복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체력 소모와 감정 노동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은퇴자는 이미 평생의 노동을 마친 상태다. 그럼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때 과거의 경험과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떠안으려 한다. 이는 노후를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자산과 건강을 동시에 소모하게 만드는 선택이 된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매출 변동성이 크다. 유동 인구에 민감하고 계절과 날씨 그리고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하루 매출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익숙했기에 이런 변동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매출이 줄어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것이 인건비 절감이다. 그 결과 점주는 직접 매장에 서게 되고 이는 곧 체력의 한계를 빠르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노후에 가장 소중해야 할 건강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은퇴자 창업은 치명적인 함정을 품고 있다. 은퇴 자산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자산이다. 젊을 때의 실패는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의 실패는 남은 삶 전체를 위협한다. 그럼에도 많은 은퇴자들은 창업 자금을 투자라고 부르며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은 실제 위험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고정비와 로열티 그리고 각종 수수료는 매출이 줄어도 줄지 않는다. 결국 손실은 개인 자산에서 메워지게 되고 이는 노후의 안전망을 빠르게 허물어뜨린다. 심리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은퇴 후 일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은 불안이다.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일이 없어도 불안하다. 매장을 열지 않으면 손해일 것 같고 열어도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은퇴 후에는 삶의 중심이 가족과 건강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나 창업은 다시 삶의 중심을 매출과 비용 그리고 경쟁으로 되돌려 놓는다. 은퇴 후 일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일의 강도와 시간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은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소소하게 벌겠다는 말은 종종 소소하게 일하겠다는 착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소한 수익을 만드는 일은 결코 소소하지 않다. 오히려 가장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일에 바친 사람들이다. 남은 시간마저 또 다른 형태의 과로로 채울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은퇴 후 노동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취감보다 안정감을 우선해야 한다. 몸을 갈아 넣는 구조인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 감정 소모가 반복되는 환경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남들이 안정적이라 말하는 길이 나에게도 안정적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은퇴 후의 선택은 비교가 아니라 개인의 체력과 자산 그리고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칼럼을 읽는 많은 분들 역시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거나 누군가의 권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일수록 숫자보다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야 한다. 그 일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웃을 수 있는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노후는 다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시간이다. 소소하게 벌겠다는 생각이 소중한 노후를 흔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